얼마 후 회사 앞으로 희영 씨를 찾아온 한 여자. 김희영 씨? 네, 그런데요. 나 박성민 씨 약혼녀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약혼녀라고. 이게 다 웬일입니까? 희영 씨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희영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미란 씨가 달려왔습니다. 야, 뭐야? 너 할 말 있어? 너 내 친구 건들지 말랬지? 건들지 마라, 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박성민의 약혼녀에게 화를 낸 미란 씨. 약혼녀가 돌아가고 난 후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야, 박성민! 미란 씨가 여기 어떻게? 왜 이래? 미쳤어? 박성민은 크게 망신을 당합니다. 양다리 먹을 쓰레기 같은 놈! 가자. 희영 씨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요. 잠시 후 야, 너 바보야? 네가 울긴 왜 울어? 그딴 놈 떼어냈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너 거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미란 씨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안, 그게... 네가 걱정돼서 성민 씨 따로 만나보려고 했어. 근데 사실 얼마 전 희영 씨 걱정에 박성민을 찾아갔던 미란 씨. 그곳에서 박성민의 양다리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뭐야, 저 여자? 그 후 약혼녀를 찾아가 박성민의 행각을 알렸던 건데요. 미안해, 어? 내가 주제 넘었다, 어? 용서해줘.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야,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성민 씨도 종교도 다 끝낼 거지? 미란 씨 마음대로 벌인 일에 희영 씨는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킨 게 문제가 돼 박성민은 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퇴근길에 미란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동안 소식이 없던 희영 씨였습니다. 희영아. 화 좀 풀렸어? 오늘? 어떡하지? 나 지금 엄마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가서 전화할게. 그런데 그때 또다시 걸려온 전화는 뜻밖의 박성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란 씨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밤늦은 시간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가던 미란 씨. 그 뒤를 수상한 사람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미란 씨를 쫓는 괴한. 결국 미란 씨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을 간다고 나섰던 씨는 처참하게 살해된 채 보름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원한 관계에 있는 면식범의 범행으로 판단했는데요.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에 숨겨진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연락을 받은 박성민과 희영 씨. 피해자가 사망 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게 두 분입니다. 네가 왜 미란이한테 전화를 걸어? 네가 왜? 형사님, 이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불쌍해서 놀아줬다니. 갑시다. 살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사건 당일 근처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하도 특이한 사람이라서 똑똑히 기억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인적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택시를 잡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말없이 행선지를 쪽지로 보여주었다는 수상한 사람. 알겠습니다. 얼마 후 김영 씨, 무슨 일이시죠? 범인 잡혔나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좀 벗어봐 주시겠어요? 왜 그러시죠? 잠깐 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 때문에요. 웬일인지 희영 씨를 찾아와 신발을 보여달라는 형사들. 그 나머지 한쪽도 벗어보세요. 죽은 미란 씨와 가장 친했던 친구인 희영 씨를 왜 의심하는 걸까요? 그런데 희영 씨의 신발이 좀 이상합니다. 신발 무늬가 틀리네요. 다시 신으셔도 됩니다. 신발 신기를 망설이는 희영 씨. 김영 씨, 박미란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날 거기 간 적도 없어요. 네? 희영 씨가 범인이라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기억납니다. 하도 특이한 사람이라서 똑똑히 기억해요.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경찰은 용의자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 사람 버렁거리고 왜 이래? 그때 스치듯 떠오른 기억. 형사님, 이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불쌍시 놀아줬다니. 김영 씨, 다리가 불편하시죠? 멀쩡해 보였던 희영 씨. 그런데 신발을 벗은 희영 씨의 발걸음이 미처 알지 못했던 희영 씨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다쳤던 김희영은 다리 길이가 달라 평소 양쪽 굽 높이가 다른 신발을 신고 다녔던 건데요. 과연 김희영은 왜 절친 미란 씨를 살해한 걸까요? 희영 씨에게는 씨도 몰랐던 빚이 많았습니다. 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던 집안도 장사가 여의치 않으며 궁지에 몰리자 씨는 씨를 설득해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엄마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네. 우리 이거 쓰자.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일종의 우정 서약서라고나 할까? 고마워 희영아. 결국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모시자는 약속이었지만 사실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씨가 퇴근 후 밤늦게 엄마가 있는 지방의 요양병원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안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씨를 살해했는데요. 씨의 특유의 걸음걸이가 단서가 되어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희영아, 네가 왜 이런 걸 이런 싫어하는 걸 차고 있어? 아유, 이봐요. 죽은 미란이는 내 딸과 같은 애예요. 미란이 진짜물 같은 애라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범인 김희영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를 돈 때문에 살해한 김희영. 두 사람의 우정은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는 배신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